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38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즉 37강에서는 감성지능이 발달해야 인공지능과의 관계가 원활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38강에서는 보통 단기적 관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긴 안목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너무 호들갑을 떠는지도 모릅니다. 남보다 앞서가면 마케팅에서는 실패합니다. 남보다 앞서다가 실패한 뒤에 후발주자가 적절한 시점에서 대성공을 거둔 마케팅 사례가 많습니다. 구글도 그런 사례입니다. 구글보다 앞선 사업가는 실패했지만 구글은 적절한 시점에서 성공했습니다. 구글의 아이디어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검색 방법은 물론 차이가 있었지만 구글의 많은 것들은 앞에 선례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글 이후에는 너무 늦기에 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사업의 세계에서는 실패합니다. 아이는 걸음마를 배우다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금방 돌아가는 동작을 익힙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습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인공지능은 이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중국의 커제까지 이기자 인공지능이 천재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방대한 자료, 엄청난 계산 능력으로 이세돌과 커제까지 이겼지만 요즘 흔히 말하는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로 따지면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은 형편없습니다. 아이는 도마뱀 사진을 하나만 보여줘도 도마뱀과 비슷한 도룡뇽을 보고 이건 도마뱀과 비슷해라고 구별합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줄이 쳐진 그림을 보고 스쿨버스라고 착각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입니다. 아이는 가르치지 않은 동작을 새로 시도하기도 하고 혼자 반복하며 익히기도 하고 새로운 물체를 식별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아직 이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인공지능 기법인 딥러닝도 암기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올 정도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이야말로 진정한 인공지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모방하겠다는 의미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진정한 인공지능이라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역시 인간지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아직 진정한 인공지능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딥러닝이 비록 인간 지능을 흉내내기는 했지만 인간의 뇌 작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버클리 대학교의 조던 교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인간 뇌와 유사성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엄격하게 따지고 들면 인간의 뇌와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기존의 인공지능 기법에 비해 인간 뇌의 작동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딥러닝이 인간 뇌의 작동 방식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프리 힌튼 같은 인공지능의 대부도 딥러닝보다 더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엄청난 계산 능력과 방대한 자료를 보유한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같은 곳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공지능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인공지능의 도약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합니다. 대학 연구소는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기에 단편적인 연구밖에 못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위험 부담이 큰 연구, 다소 황당해 보이기까지 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강점과 대학 연구소의 강점을 결합하는 획기적인 연구 방법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인공지능은 한동안
딥러닝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딥러닝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특이점의 도래는 생각보다 늦어집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알고 보면 인간에 비해 매우 멍청합니다. 약간의 변동만 생겨도 작동하지 않기에 일일이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동일한 문제를 풀기 위해 현재의 인공지능은 엄청난 계산을 해야 하지만 그에 비하면 인간의 뇌는 훨씬 조금만 계산하면 됩니다. 특이점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컴퓨터 하드웨어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딥러닝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된다면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물리학의 양자 역학 이론을 도입한 컴퓨터인데 이미 캐나다에서 양자 컴퓨터가 시판되었습니다. 혹자는 진정한 양자 컴퓨터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지만 양자 컴퓨터 시대로 첫걸음을 내디딘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나사와 구글이 공동으로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기에 또 다른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2018년에는 구글이 지금의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를 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양자 컴퓨터의 등장은 시간 문제입니다. 인간 지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계산 능력과 방대한 자료로 인간 지능에 뒤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고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하면 가성비는 떨어지나 인간 지능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간지능은 인간이 가진 이기심으로 인해 연결이 쉽지 않지만 인공지능은 아주 쉽게 연결되어 가공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많은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연결된 집합적인 개념입니다. 마치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자본력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만들 수 있듯이 물량 공세를 퍼부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산 능력과 방대한 자료라는 물량 투입으로 인간을 이기려 한다 해도 만약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알고리즘 발전이 한계를 보이며 정체된다면 인간에게는 조금 더 긴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지능을 보완하는 기술로 보지 않고 일자리를 빼앗는 적으로 본다면 인공지능이 더디게 발전할수록 안심합니다. 우리가 인간지능을 보완하는 기술로 본다면 노력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인간이 영생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사 인간이 인공지능을 인간지능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인공지능 발달에 소극적으로 나선다 할지라도 기업은 영리 목적으로 인공지능 발달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알파고를 만들어낸 딥마인드, 구글 브레인 같은 기업 연구소가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인공지능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공지능 발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해도 돈을 가진 기업을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도도하게 흘러가는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에겐 선택사항이 아닌 운명입니다. 우리는 첫째, 어떻게 인간지능을 보완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둘째,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는 과연 어느 정도로 빠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준비해 두면 덜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해 둔 사람은 미래를 해쳐갈 수 있습니다. 탁월한 사업가는 항상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은 단기적인 이익을 노립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때 사업가는 정말 닥쳐봐야 알겠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력, 인내심 등 기본 역량이 없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공부 잘하고 성품 좋은 사람이 꼭 성공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게다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인공지능에게 곧 추월당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인내심이 강하다 해도 24시간 같은 질문을 해도 지치지 않고 답변해주는 인공지능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매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먹이를 찾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시야를 좁혀 총알처럼 내리어 덮치듯, 인공지능이라는 도도한 흐름과 방향을 파악하되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하면 그때그때 적용하면 됩니다. 미리 계획을 짜지 않고 닥쳤을 때 선택한다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눈앞의 이익만 보고 살아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자와 전문가가 부동산 폭락을 외쳐대면 그렇겠지 하면서도 부동산이 슬금슬금 상승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팔았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가는 긴 흐름을 거스르더라도 눈앞의 이익을 놓치지 않는 기민함을 갖췄습니다. 학습 능력과 기본 역량이 있을 때 4차 산업혁명의 파도에 적응하는 것은 모범생의 방법입니다. 학습 능력도 기본 역량도 부족하다면 사업가를 흉내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은 모범생의 실패 무대이고 사업가의 성공 무대입니다. 이상으로 38강을 마치겠습니다. 38강은 제가 수호 소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4부의 8번째 주제인 긴 안목이 있으면 단기적 시각으로 대응해도 괜찮다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